1월 24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6% 하락한 2469.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6% 하락한 836.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우진엔텍, TPC, 코세스, 미스터블루, 인성정보, 골든센츄리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소록스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2023년 개정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의 국가 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HBM 등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이 추가되었으며 한편 SK하이닉스는 HBM 장비 수급 다변화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의 한국 방문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AI 반도체 및 HB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샘 올트먼에 대한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웹툰 섹터입니다. 정부가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만화 및 웹툰 플랫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 어제 웹툰 분야에 대해 K-팝과 드라마, 게임에 이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라면서 국가 중심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했으며 이 중에서도 조이시티는 중국에서 게임 규제 초안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 관련주로도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섹터입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 428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증시 안정화 대책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올해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던 중국의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한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잊고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페라이트 섹터입니다. 어제 중국이 히토류의 추출과 분리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영구자석 제조기술도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용이나 전기차용 배터리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 등의 최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이지만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히토류 생산을 그만둔 바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러한 부분이 재차 부각되면서 중국의 히토류 장악에 대한 우려 속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우진엔텍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우진엔텍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전문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TPC는 언론을 통해 전세계 협동로봇 2위의 글로벌 기업인 TM로봇과 공동개발을 포함한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한편 제주은행과 대한금속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파이nem텍은 한양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폴더블의 도입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어 파이nem텍의 기대감이 느껴진다는 분석 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나텍도 SK증권에서 올해 사상 최고 연매출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상승했고요. 한편 산돌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산돌은 최근 경쟁사인 윤디자인 그룹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현대리바트는 서울 주택 보급률이 3년 연속 하락하는 와중에도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구 수 증가 속도가 주택 보급률을 앞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가구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되고요. 이어서 동훈하나텍은 삼성전자가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 속 관련 개발 이력이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MFN코리아는 이틀 전 운영자금 확보 목적의 3자 배당 유상증자 공시가 있던 종목인데요. MFN코리아는 최근 차세대 배터리 6기 2차전지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급등할 만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었지만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은 장마감 후에 회사 합병 결정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소록스는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소록스는 작년 12월 7일에 1대14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급등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후 약세를 보여오다가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된 오늘 매도 주문이 대거 나오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을 늘리는 만큼 기준가를 일부러 낮추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게 되는데요.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보통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무상증자 전에 주가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